김수민이 날고 뉴스민이 날면 배가 떨어진다. 민비 일학.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옆에 천용길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네. 이창원 대표는 늦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와도 이거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각자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민비 일학. 이번 지방선거의 요주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민비 일학을 몇 편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네. 예. 그 다 어떻게 됐지? 일단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은 컷오프 네. 배가 떨어진다 했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진년 시의원도 네. 공천을 못 받았죠.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누가 있었더라? 그때. 복부 거기에도 네. 공천 컷오프 됐습니다. 민주당의 복부 구의원. 네, 컷오프 됐고. 홍복조 달서구 의원 그렇죠. 컷오프 네. 됐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민부기 전 서구 의원 거기는 의회에서도 제명되고 아, 예, 법정에서도 제명되고 법정에서 제명이요? 법정에서 그 제명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이 되는 네. 형을 선고받아서 네. 날라갔습니다. 공천 받은 사람이 별로 없나 그러면? 공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람들 중에 공천 받은 사람이 없군요. 네, 근데 우리가 배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제 배가 떨어졌는데 백이철 근데 또 다른 배가 우리가 쏘지 않았던 배가 떨어지기도 했죠. 아 그렇죠. 네, 배지숙 대구시의원 네. 우리가 의정 활동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 소식을 더하면 네. 배지숙 대구시의원을 이 컷오프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한 사람이 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의원 후보? 이 시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거든요. 무투표 당선됐는데 네. 아마 조만간 네. 다시 선거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재직하고 있던 네, 네. 모 단체에서 네. 회원에게 네. 황금 열쇠를 줬는데 그 단체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네. 선거를 앞두고 황금 열쇠를 주는 바람에 아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된 상황이라서 네. 이 선거가 끝나고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북 대구 지역 말고도 오늘 몇몇 더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참고로 뉴스타파가 좋은 보도를 해가지고 집계를 많이 했어요. 문제 있는 지방 의원들을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보도를 뭐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공익적인 보도인 거고 다른 매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보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 보도를 많이 참고해서 민비 일학의 명단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저는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목한 20명의 이건 민비 일학하고 헷갈리겠다. 안 불러. 그러니까 헷갈리면 걸릴 수가 있어요. 섞이면 안 돼. 네. 우리도 민비 일학 하다가 배지숙 의원 칭찬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타. 이거는 다음 편에서 따로 부르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교육감 선거에 2명을 찍어왔거든요. 2명이 누구냐? 한 명은 서울시 교육감에 나온 조전혁 전 의원입니다. 네, 이 사람은 제가 오다가도 한번 현수막을 봤는데 와 진짜 치졸합니다. 치졸해. 현수막이 지금 조희연 현 교육감이 현수막에 녹색을 쓰고 있어요. 녹색하고 노란색 조금 섞인. 네. 네, 파란색이 없습니다. 분명히 조희연 교육감이 4년 전에는 파란색을 썼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4년 전에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파란색 더하기 노란색 이렇게 색상을 많이들 썼었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파란색 안 쓰고 녹색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대구 교육감 네. 엄창호 후보도 녹색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 편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아니지만 민주당 편은 아닙니다. 이런 표시인 것 같고 전국의 몇몇 후보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조전혁 후보가 조희연 교육감 후보의 플랜카드 위에다가 자기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전교조 대 조전혁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꼴랑 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이 전교조를 아웃시키겠다 이게 메인 슬로건인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은 전교조 명단 공개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전혁 당신은
자기 선거운동원 명단도 공개할 수 있나? 예, 그런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노조 명단을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체 중에서도 있어요? 사업체 중에 있나 노조 명단 공개하는 데가? 사측에서 막-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데는 네. 없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공개를 해서 그때 정교조만 공개했던 게 아니라 한국교총 뭐 자교조 이름이 자교조 맞나? 자유 들어가는. 자유교원 노조. 네. 예. 그 참고로 거길 주도하던 분이 제 은사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결국에는 경북교육감도 한번 출마하시려다가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하셨어요. 4년 전. 그분이셨군. 김정수 선생님이라고. 근데 되게 반가웠던 게 이분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선거제도 개혁론자입니다. 네, 이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의원은 다다익선이다. 네,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분 처음이었습니다. 야,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셔야겠네. 근데 예, 그분이 이제 다당제가 보수에도 이롭다고 하신 게 보수가 한 당만 있으면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경쟁도 안 되고. 그래서 보수도 다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으신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네, 저하고 같이 언제 만나가지고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한 번 했으면 예, 진보와 보수가 만나서 하여튼 얘기가 좀 샜는데 그런 여러 이제 교원단체 명단을 함부로 공개를 했었죠. 근데 이번 선거도 또 정교조 아웃 이렇게 치르고 있어요. 지금 조전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 정교조 아웃이라는 슬로건을 건 사람에게 유권자가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그런 주제에 그걸 계속하면서 전교조에다가 초록색을 색칠해 놨습니다. 전교조에다가 초록색을 색칠해 놓고 그걸 조희연 교육감 연수막에 같이 걸어 놓은 거예요. 데이비데도로. 예, 그러니까 전교조하고 조희연. 조희연하고 이걸 녹색으로 묶어버린 거죠. 이 치졸하다 진짜. 그리고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한답시고 안 되니까 예? 조영달 후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 그 X 이렇게 표현을 하고 조영달 후보한테도 공세를 퍼붓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응? 예, 이 사람 일단 교육감 후보 중에 민비락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교육감 후보 중에 민비락으로 저도 네네. 올려야겠습니다. 누구? 네, 그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현역 교육감이죠. 네, 현역 교육감인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조전혁 후보와 똑같아요. 이 임종식 교육감이 특별히 이 교육감 재직 중에는 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네. 이 보수 중도 교육감 후보 연대 기자회견장에서 이 조전혁 후보랑 같이 정교조 아웃을 네. 외쳤습니다. 정교조 아웃을 맞아. 같이 기자회견했죠. 네,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근데 희한한 게 나머지 두 후보들이 이 임종식 교육감 후보를 향해서 진보의 탈을 쓴 보수 후보다. 보수의 탈을 쓴 진보 후보다. 지금 경북 교육감 선거는 좀 너무 심합니다. 네. 보수 경쟁이 극우 경쟁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식 교육감 후보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정교조 아웃을 외쳤고 그리고 이 TV 토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TV 토론을 거부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러 가지 입찰 비리로 네.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임종식 후보가? 네, 임종식 후보가 교육감 그게 재직을 좀 하면서 지금 관건이에요 막판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나머지 보수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언제 보궐선거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네네. 이에 대해서 좀 그 소상하게 깔끔하게 해명을 하면 좋을 텐데 네. 이걸 그냥 건너뛰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대구 경북의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는 네. 가장 좀 열애 대상이 되어야 할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도 임준희 후보라고 하고 마숙자 후보도 네. 좀 심하더라고. 그렇죠. 보수 경쟁이. 마숙자 후보는 교육의 대표적인 가치 중에 하나를 보수로 넣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보수 후보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 보수 이러면은 경제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시장 경제라든지 경제 성장 약간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연결되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그런지를 네. 떠나서 보수하면은 근데 교육에서 보수라 그래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현행 교육이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뭘 보수할 거냐?
그럼 또 이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회초리 나오고 막 이런 게 연상되거든. 안 그래도 보수라 그러면 예. 거기서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어요. 보수라고 했을 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수 후보들이 진보 후보들보다 보수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아, 맞아요. 예,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을 계속해서 자극시키고 있는 게 주로 보수 후보들이거든요. 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사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이죠. 근데 그걸 더 정쟁화하는 인상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결국에 마이너스 될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좀 네. 작용을 해요. 네. 그 경북교육감 후보 3명이 보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교육에서 진보 보수라고 했을 때 보수라고 하면 이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 잘하는 놈 키우겠다. 네네. 근데 이 3명이 내놓은 공약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를 되게 웃긴 게 보수 후보들 공봉을 보면 네. 무상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상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스스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표가 이쪽 저쪽이 다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것 같고 주로 이제 보수 후보들이 지금 치고 있는 거는 무상은 자기네들도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치고 있는 게 학력 저하예요. 기초 학력 저하. 이걸로 치고 있고 그거는 나름의 합리적인 선거 전략일 수 있죠. 어쨌든 현역 교육감들이 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북은 예외고. 네. 근데 학부모들이나 사람들도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해서 이게 진보 교육감이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제한적일 거거든요. 누가 해도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 쪽이 선거를 포지티브하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최정상에 저는 서울 교육감 선거에 나온 조전혁을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조전혁 이야기 들으면 자꾸 그 조장혁 뭐 이 생각이 나서 조전혁은 노래로도 부르지.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나 교육감 보수 후보 찍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전혁 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전북 교육감 선거에 나온 천호성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입 단체에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교수들이 가입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체가 2019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조국 사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녀 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 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 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 네, 다 드러났습니다. 조국 가족의 비리는 다 드러났죠. 예, 그때 이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초창기에 같이 하던 교수 중에 한 명이 당시 전주 교육대 교수였던 천호성 후보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러면 곤란하지. 올해 4월에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가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단체 차원에서 낸 건데 어쨌든 천호성 후보는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가입자고 초창기에 연서명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초창기 가입자입니다. 이 단체 입장에 동의하는지 꼭 밝혀야 되는 것이고 입시 비리를 옹호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교육감의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들 다 뒤져가지고 여기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 다 찾아봤거든요. 야, 대단하네. 네,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천호성 후보 한 명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감 후보 2명으로 민비 일학감으로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천호성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의 이 두 사람을 선정합니다. 천호성 후보는 소위 진보 단일 후보를 참칭하고 있던데 물론 진보 단체들이 단일 후보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해도 되느냐? 예, 진보 교육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은 곤란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 종친인데. 얼마 안 되는 전시인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교육감 말고도 따져보도록 하죠. 천용길 기자 좀 꼽아오신 분 있습니까? 네, 저는 몇 분 꼽아 왔는데요. 일단 좀
최강자들부터. 최강자는 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주먹이요? 네, 주먹으로 때린 사람도 있나? 네. 누구예요? 이 박종철 전 예천 군의원. 뺨 아니에요? 아니 주먹입니다. 주먹이었어요. 그때 네, 주먹을 날렸어요. 싸대기 아니었나? 아니 주먹을. 아 진짜. 네, 그 관광버스 안에서. 가이드한테.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캐나다였죠. 네, 해외 연수를 간 예천 군의 의원들이 사고를 크게 쳤고 그 중에 한 명은 가이드를 폭행을 했습니다. 박종철 전 의원 네. 제명됐죠. 제명됐습니다. 제명이 됐는데 요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그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도 무소속이었나? 아니요, 당선될 때 국민의힘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아. 그러고 그러고 이 캐나다에도 도우미가 있느냐 불러줄 수 여성 있느냐 접대부가 있느냐.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제명당했던 이 권도식 전 예천 군의원도 네.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렇죠. 네. 박종철 전 의원은 나선 거고 네. 권도식 의원인가요? 권도식 전 의원 전 의원도 가선거군가 네. 둘 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네.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는. 네, 제가 죄를 좀 지내겠습니다. 박종철 전 의원은 전국 최하 득표율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예천 국민들께 제가 비나이다 합니다. 네. 네, 전국 최하 득표율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랑 좀 비슷한 사람이 대구에도 한 명 나왔거든요. 아 대구에도요? 네, 대구에도 여기 있는 의원을 재직 중이던 당시에 네. 이 부의장이었죠.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이 벌금 800만 원형을 네. 받았던 네.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몇 개월 전에 네. 우종필 중구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했습니다. 우종필. 종필이에요. 네. 뺑소니를 쳤다고요? 네. 아. 음주 뺑소니였죠. 네네. 네. 음주 뺑소니였는데 네. 이 벌금 800만 원형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또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출마는 할 수 있으니. 네. 근데 부의장직을 하고 있다가 이 네네. 뺑소니 사고가 드러나면서 당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네. 부의장직에서도 물러났는데 네. 중구의원에 다시 출마를 했어요. 네. 이거는 좀 우리 시민들께서 네. 보고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득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분들이 다시 출마하는 걸 네.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럼 이제는 제가 할까요? 네. 그다음 제 차례는 봉화입니다. 경북 봉화. 봉화는 세트라서 한꺼번에 다 하시죠. 네. 그러면 그 전에 네. 동해시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이창수 의원, 시의회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왜 30일 출석 정지 소속을 받았느냐? 2020년에 적발된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 임원으로 일을 했는데 근로자 인건비를 횡령하는 데 참여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직에서 잘리는 형은 아니에요. 잘리려면 금고 이상의 형. 그렇죠. 집행유예가 붙어도 잘립니다. 근데 벌금 1,500만 원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은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주로 가장 큰 기준이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고 그런 걸 봐가면서 지원을 하잖아요. 보조금을. 처음에 특히 처음 설립됐을 때 완전 자립하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횡령했다라고 하는데 참여했다. 악질이네. 예. 벌금 1,500만 원이면 이게 봐주게 하면 안 되고, 예. 근데 30일 출석 정지 정도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출마를 하면 안 되지 스스로. 이번에도 공천 받았어요. 예, 민주당이 공천했습니다. 예, 공천을 준 당은 뭐며 참여하겠다고 나온 놈은 뭐며 이거를 출석 정지 30일 수준으로 처리한 동해시의회는 뭡니까? 이걸 보면서 네. 그나마 기분이 좀 편안해지네요. 네, 다른 지역에도 대구의 민주당보다 네. 더 못한 곳이 있구나. 네네. 자, 이 사람은 동해시 나선거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또 뭐 네, 봉화군 세트로 한번. 네, 봉화군 세트로요. 네. 보자. 봉화군에 또 나온 것이 뭐냐? 자, 의장입니다. 의장 봉화군 경북 봉화군 의회 권영준 의장입니다. 요 사람이 건설사하고 특수관계로 있어요. 세 곳이나. 예, 그 세 곳이 봉화군에게 수의계약을 졸라 많이 따냈습니다. 압도적이죠. 314건을 따냈어요. 49억 원입니다. 액수가. 예. 그리고 이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봉화군의회 부의장도 있습니다. 부의장도 관련 기업이 두 군데가 건설사가 두 군데 있는데 수의계약을 22억 원 따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물론 이 액수가 다 그 사람 주머니로 간 건 아니고 그 업체에게 흘러간 건데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액으로 네, 2천만 원 미만으로. 500인가요? 2천만 원. 2천인가? 네. 이게 나쁜 점이 어떨 때 보면은 사실상 같은 공사인데 쪼개가지고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뿜빠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챙겨가고 땡겨가요. 예, 특히 지역업체들이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지역업체들이 좀 억울한 부분인데 큰 공사는 지역업체들이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대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지역업체 먹을거리들은 작은 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 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무너졌다, 뭐 버스 정류장에 펜스가 휘어졌다, 뭐 이런 것들 급하게 고쳐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액수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를 수수수수 따갑니다. 예, 근데 따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권영준 봉화군의원하고 관계된 업체가 따간 수의계약이 314건이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자, 봉화군의회 권영준 엄기섭 의원입니다. 네, 여기에 봉화군 의원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또 누가 있나요? 이 봉화군 의원 중에 박동교 봉화군 의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박동교. 네. 네, 동동이가 왔습니다. 동동이가 했어? 네. 예, 동동이가 수의계약에 참지 못하고 지금 네. 아 달려들어가고 미안합니다. 뭐 벌써 시작을 해. 빨리 해야지. 이 박동교 봉화군 의원이 네. 이 건설사 하나랑 네. 또 이 업체 하나랑 이 특수관계인인데 네네. 여기서도 수의계약을 거의 한 20건 가까이 네. 따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봉화라고 하는 지역 상황을 조금만 말씀해 드리면 네네. 참고로 봉화 군수가 이 본인이 운영하는 본인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네. 태양광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좀 재판도 받고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언론사도 끼어 있어요. 어허. 예, 봉화 군수의 비리를 봐주는 조건으로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네. 수의계약을 몇 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봉화 군의원들도 봉화 군수의 비리를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이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들을 또 따먹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이게 이 지방자치 제도에 가장 좀 안 좋은 점이 부각되고 있는 곳이 네. 이 경북 봉화군이다. 네. 네. 봉화하고 영주가 붙어 있나요? 네, 붙어 있습니다. 자, 같은 생활권입니다. 영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사람들 몇 명 더 불러드릴게요. 경북 경주에 경주시의원 주석호 시의원이 따간 그 관계된 특수관계 업체가 따간 게 15억 원. 그리고 경남의 함안군의회의 김동정 의원이 따간 게 11억 원. 그 특수관계 업체가. 그다음 경북 문경의 남기호 의원이 따간 것이 그쪽 관계 업체가 따간 것이 11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영주시의 김병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겸직을 했어요. 고려 아스콘이라는 업체에서 겸직을 했는데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타갔습니다. 근데 자신은 임원은 아니다. 행동 강령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뉴스타파가 김병기 영주시의원이 직원이 아니라 영업과 공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 부사장으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아스콘의 수의계약 금액은
2016년 하고 2017년만 해도 1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2019년, 2020년에 3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원이 되고 나서 예. 근데 제가 또 있어요. 네. 영천 이번에 영천입니다. 영천시의회의 이영기 의원은 업체에서 월 200만 원 받고 전기 기술자로 일한다라고 겸직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 부국전력소방이라는 업체거든요. 여기에 전기 기술자가 아니라 설립자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지난해 8월에 청산을 하기 전에 회사 주식 전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노동자 기업입니까? 그냥 직원인데 100% 주주예요? 참고로 지방계약법상으로는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영기 의원은 지분 보유 사실을 재산신고 때 숨겼습니다. 요 비슷한 사례가 구미에도 있어요.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구미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김태근 의원. 네, 제가 전에 한번 무건스님이라는 별명으로 소개를 했었던 그분도 알고 봤더니 나도 몰랐어. 나는 이름은 다른 사람을 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더라고. 그 시민단체가 터트려가지고. 그 내가 할 때 좀 터트리지. 구미 시민단체는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할 때도 제가 의정활동 뭐 조례 발의 건수, 시정 질문 건수 이런 거 집계해서 좀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그건 발표 안 했습니다. 예, 발표하면 내가 다 1등인데. 그리고 나쁜 의원 있는 것도 발표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구미시 정가를 떠나고 나서 낙선하고 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특정 지역에서 좀 무더기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봉화군 의회도 그랬지만 우리 이창훈 대표가 또 잘 아는 지역인 칠곡? 아니 의성이요? 네. 의성에서도 김동준, 변영송, 황무용 이 의성 군의원들이 각자 이 한성 그린개발, 경인건설, 이 대성조경 자기가 특수관계인인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10건 이상씩 이 받아갔어요. 근데 아주 사이가 좋죠. 업자가 한 명이 독식하지 않고 군의회 내부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 먹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다시 이 군의원 출마를 또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이분들 스스로 이게 변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 좁아갖고 이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라고 해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의계약이면 2천만 원 계약했을 거예요. 봉사한 거 맞네. 그 뭐 짠짠바리 거 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그 짠짠바리 짠짠바리들을 뭐 10건에서 뒷글 모아 대상이요.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까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기초의회가 그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내용들 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산 서류까지도 민간 단체 정산 서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많이 당했거든. 난 다 제출했어. 정말 어떻게 돈을 썼나, 내가 이 지역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나까지도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하는데 이 쌍놈 새끼들은 지그들끼리 지그 그냥 놓고 빼고 했구만. 그렇죠. 난 뭐 했나라는 자괴감이 들어. 난 왜 수백 건씩 하질 못하고 있나. 난 겨우 2천만 원 그거 계약하면서도 죽을 똥을 다 해가지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나는 왜 구미시의원 할 때 겸직을 돈 버는 걸 하지 못했나. 그래. 제가 겸직하는 건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구미 독립영화제 할 때 왜 이창원한테 리베이트를 못 받았나. 그렇지. 접대도 받고 할 걸.
끝나고 나서도 그 뭐 쓰레기 수거 업체 하나 따갖고 나올 거. 멍돌이 누나님 동동이는 알고 있다. 그렇지 동동이 다 지켜봤어요. 지금 왔는데 말을 못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동동이 다 지켜봤는데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는 경우도 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거기 누구 업체 그렇죠. 네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책임자, 네. 소위 말하는 구매자가 되겠죠. 구매자들이 보통은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6급 정도만 되면 네네. 한 개에 적어도 뭐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권을 가지게 되는데 6급 정도 되면은 9급 시작했으면 20년 정도 그 바닥에서 그 동네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 업계 특히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네. 토목이나 건설 굉장히 특수한 직렬이란 말이지. 그러면 웬만큼 거기에 노가다 십장은 물론이고 일용직들이 누군지까지도 대부분 다 합니다. 이 모르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돈의 팔촌에 누가 이 의원이다. 네. 김 의원의 내연녀가 하는 뭐 업체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직 사회의 문화라는 것도 문화라는 게 훨씬 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긴다니까. 네네. 아. 집행부하고 이제 막 거의 한 덩어리가 되고 그렇죠. 또 의회도 한 통속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회 안에 좀 눈들이 있고 서로 견제가 되고 이러면은 이런 일들이 덜한데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데가 주로 소도시나 농촌 맞아요. 지역이잖아요. 네. 예, 서울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난리 나지. 하기 그러니까 여야가 있고 감시하는 눈도 있고 언론도 있고 네. 거기 시민단체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뭐 형님이고 아우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한데 네네. 그런 게 쉬울 리가 있나.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군수선거 같은 거 있을 때 시군수 선거 같은 거 있을 때는 막 왠가 또 이때까지 억눌렸던 모든 그런 그 억울함들이 막 표출되잖아. 네네. 이럴 때 아니면은 진짜 일상적인 어떤 감시와 비판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힘들죠.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에서 천호성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고 언제 자진 사퇴했죠? 내가 아까 기사 검색했는데. 야 이거 뭐 말하면서 바로 사퇴시키네. 잠깐만. 언제 사퇴한 거예요? 오늘 한 거예요? 어디 나와 이거? 아닌데요? 사퇴 아닌데? 아닙니다. 어디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천호성 후보가 전북 선관위가 민주 진보 진영을 탄압한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건 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요. 네, 아닙니다. 자진 사퇴라고 전혀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에스텔님 이거 잘못하시다가 가짜 뉴스 전파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현장에서 있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가 네. 건강해 그리고 뭐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근데 이 양반의 정보가 미처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누가 했지? 이 업체 했네? 그냥 전화하는 거야. 네네. 혹은 그냥 과장한테 물어보면 네. 거기 뭐 몇 군데 이런 데 있잖아. 네. 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우리나라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접근을 그러니까 민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네. 공공도 민간 업체 혹은 민간 단체들하고 일을 하기가 좀 편하게 접근시켜야 되는 건 있어야 돼요. 네. 이 정보들을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라기보다는 편리가 맞겠네요. 편리하게 좀 정보들을 서로 교류시킬 필요는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뭐 커피 한 잔 시켜 먹는다고 치더라도 네. 브랜드 여러 개 중에 내 취향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뭐 오늘 입맛도 있고 뭐 이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관급을 할 수 있는 이 관급 소위 말하는 이 어떤 뭐 구매나 뭐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장들은 네. 굉장히 그러니까 많다라고 해도 그나물의 그 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시장한테 열려 있기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문제는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능력도 있는데 그런 거를 검증받기가 쉽지 않은 신생 업체들 특히 이제 청년 업체들 같은 청년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을 좀 대폭 그 이제 수의계약 시장을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열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5천만 원에서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기에는 1억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우대 정책. 그렇죠.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저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놔놓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는 계약 자체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계약할 때는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요. 근데 용역이나 뭐 입찰 되잖아. 입찰이나 수의계약 되잖아. 되는 순간 이게 가불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결과물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수정해야 됩니다. 저도 뭐 관급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하자면 2박 3일 할 수가 있지. 이창원 대표는 그럼 지방의원 출마하면 좀 그러려나요? 그런 걸 왜 합니까? 돈을 못 버는데. 그런 걸 왜 해요? 네. 그 지금 채팅창에서 충청도 민심님이 동동이 너무 귀여워하셨기 때문에 충청도의 의원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여의 불명예들이에요. 아니 지난주에 네. 그 장시원 의원 네. 그 갑자기 왜 장시원? 장시원 의원 거기 그거 뭐야 유세할 때 보니까 네. 눈이 많이 부었잖아. 네, 네. 잠깐 JP 느낌 나더라고요. JP도 나고 어. 그 장태수 대변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나 완전 JP던데. 엄창호 외국교육감 후보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예, 그나마 제 얼굴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눈이 부어가지고 알레르기로 눈이 확 부어버렸어요. 자, 충남 부여군의회 우리 JP의 고향이요. 우리 부여의 불명예들. 예, 이 부여군의회가 지난 8년 동안 4명의 의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계약 가지고만. 아니요, 그거 말고 여러 건수가 있는데 4명의 의원 징계 처분을 받았던 4명의 의원이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공천 다 받았나요? 이게 지금 어느 당인지 안 써 있어서 무소속인지 어딘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충남 지역, 부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좀 일단 외워 놓으시죠. 예, 여러분의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나온 이름들은. 자, 의회 직원에게 자기가 재학 중인 사이버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대리 수강케 하는. 의회 직원한테. 네네, 대리 수강하라고. 야. 근데 요거 의회 직원 입장에서는 까짓 거 하지 뭐. 그냥 틀어놓고 있지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 직원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자괴감 들었겠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괴감 들어야죠. 들어야 되고 당연히 부정인 건데 방법은 좀 쉽다 이거. 로그인 해가지고 틀어놓으면 돼. 그렇죠. 틀어놓고 소리 죽이고 자기 딴 거 하고 있어도 됩니다. 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나도 이제 조만간에 방통대를 좀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네. 무슨 과로요? 저는 사회복지하고 청소년 교육. 요거 뭐 이렇게 연계 전공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동네 와가지고 또 위장으로 사회복지사라 딱 걸쳐놔놓고 이제 동네 또 운동하러 다니지. 아니죠. 저는 약간 노후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약간 아동 보호 기관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수민과 네. 아동이라. 그렇죠. 정말 어울리지 않는. 뭐하는 이런데 내가 오늘 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세요. 8년 전 선거운동할 때 내가 리어카에 애들 태우고 돌아다니는 그 사진을 보라고. 네, 뭐가 안 어울린다. 그래서 부여의 이름이 누군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공무원에게 사이버 대학, 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사이버 대학 온라인 수업을 대리 수강케 한 사람이 정태영 전 의원. 정태영. 네. 그리고 배우자가 지분 64%를 가진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민병희 전 의원. 이게 기초인가요? 광역을 나온 군의원. 군이요. 군의원. 네. 그리고 코로나 유행 동안에 유흥주점의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있었잖아요. 이걸 거부했던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나키스트 아니야? 유기주 의원. 예, 그리고 지역구 면장 인사에 개입한 송복섭 의원. 유기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네요. 네.
송복석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군요. 정태영 의원은요? 정태영 의원은 지금 안 나오는데. 전 의원. 후보로 검색해야 될 겁니다. 전 의원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도로 가신 것 같. 잠깐만. 제가 지금 도 아닐 군 의원을 보고 있는데. 다 군 의원에 출마했어요. 부여. 정태영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출마도 안 했네요. 제 출마했다고 나오는데. 어디서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이야. 민병희 전 의원도 있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경산시의회 의원들도 떼거지로 거론이 된 게 있습니다. 민병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네. 다 민주당이네. 충남이 언제부터 민주당이 먹었지? 네, 그리고 경산시의회 같은 경우에 그 의장 선거할 때, 야, 이거 웃긴다. 특정 후보로 선출하는데 이제 자기 표가 제대로 행사되었다 이거 표시하려고 짜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기표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기표 위치를 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다가 찍어라. 그러니까 뭐 좌상단에 찍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네. 보통은 이제 투표하면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 이름 옆에 누구를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 이름을 적나요? 아니요. 내가 찍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도록. 그래서 개표할 때. 우리는 누구 후보를 찍는데 요 위치에다 찍기로 한다. 요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름 옆이 아니라 그리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칸이 있더라도 칸 중에 어디에다 찍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칸 중에 뭐 위치가. 분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선거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의원 전원이 자동으로 후보로 등록되는 데가 있고 네. 그러면은 좀 칸이 좁겠죠. 네. 찍는 칸이. 근데 어떤 데는 등록한 후보만 등록되는 데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후자인 경우는 특히 칸이 좀 넓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그래 대구 2명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고 칸이 넓더라고. 칸 자체는 좁지 않아요. 아니 가로로 이렇게 돼 있던데 대구 교육감 선거 사전 투표 가보니까. 난 사전투표 아직 안 해봤고. 네. 하여간 시간에 기표 위치를 지정해서 담합한 혐의로 그러면 기소가 됐어요. 그럼 뭐야? 다섯 명이. 11시 방향에 뭐 이렇게 찍어라 뭐 이런 거야. 그런 게 있겠지. 뭐지 스타크래프트요? 이거는 저희가 취재를 했던 거라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네, 얘기해 보시죠. 이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배양선 시의원 4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황동희 경산시의원은 무소속인데 네. 이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장 선거 경선이 붙은 거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 쪽과 이야기를 해서 한쪽에서 네. 내가 이번에 의장 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줄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찍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 의회에서 징계가 있었고 출석 정지 30일 그리고 한 명은 부결됐고 근데 이게 재판에 넘어가서 이 법원에서 각각 이게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이게 의장선거 담합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는 그 의장을 선출하는 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누구 찍자라고 합의한 행위 자체가 뭐 이걸 막 비도덕적이다. 근데 합의하는 거 괜찮은데 왜 특정 투표용지에 위치에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게 이게 제도 자체가 어쨌든 비밀 투표예요. 진짜 차라리 공개 투표면 이런 일은 없죠. 근데 인사에 대한 부분을 또 공개로 하진 않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이 비밀 투표인데 그걸 담아 이게 뭐지? 충성서약 같은 건가?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옛날에 세조가 반란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겪었거든. 나도 의장 선거 때 12명 분명히 맞춰놨는데 의장 때는 12명이 갔어요. 근데 부의장 하는데 한 표가 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반란표를 누가 샜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세조가 왜 그 밑에 대신들 하나 놔놓고 피 같이 나눠 마시는 뭐 그런 거 같은 건가? 그거까지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예, 자신의 이게 결국에 표가 세면은 또 난리 나거든. 그러면 사실은 자기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솔직히 나도 얘기할게요. 나도 유사실을 대비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개표하는 의원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쪽이었어. 야 이게 진짜 밑장이네. 표시목 화투 칠 때 표시목 해놓는 근데 거네. 그 표시는 나만 아는 표시인 거지. 그러니까 다 같이 합의돼 있는 표시가 아니라 나만 아는 표시인데 만약에 나를 의심하면 투표용지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런 걸 담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담합하면 안 되는 거고 구미 같은 경우도 제가 은퇴하고 끝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긴 게 그 촬영 혐의가 있었어요. 촬영을 했다고? 네, 투표지를 촬영했다. 그 몰카를 왜 해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 예, 그것도 위법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못 밝혔어. 예, 뭐 찰칵 소리가 났니 어쩌니 뭐 이런 것까지만 얘기는 나왔는데 못 밝혔습니다. 그거는. 야, 이 의장 선거가 참 이래요. 또 이거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의장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난리입니다, 난리. 나도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의장이 진짜. 서로 되면 뜯어달라고. 의장이 되면 뭐가 좋아요? 요거는 나중에 일단은 또 심층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의전 서열이 그렇죠. 군수 뭐 시장 군수 다음이 거죠. 다음 정도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제가 있었던 구미에서는 행사에서 연설하잖아요. 기념사, 축사 이런 거. 의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장, 시장, 국회의원 요 순서대로 갔어요. 아니면 의장, 국회의원, 시장. 의장부터 갔어요. 뭐 하여간 네. 그게 근데 뭐 좋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나한테 연락이 가끔 오거든요. 인터뷰한다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의장이 되면 공무원 비서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관용차가 그렇죠. 나와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나와요. 네. 업무 추진비가 근데 보통 시장 업무 추진비에 비하면 작습니다. 한 30% 정도?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때 내가 할 때는 의장 업무 추진비가 1년에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구미 정도 사이즈의 네네. 경우면. 근데 시장은 그때 7, 8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30%가 30%가 삭감이 아니라 고, 100대 30이네. 100대 30. 엄청나네. 차이가 많지. 시장 엄청나구나. 네, 시장 업무 추진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시장은 좋은 점이 요번에 그 김혜경 씨 법카에서도 드러났지만 시장이 자기한테만 있는 것도 있지만 각 부처의 업무 추진비도 있고 그렇죠. 끌어서 쓰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보면 업무 추진비가 물론 평의원들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예 없고 상임위원장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안 되는 수준. 요새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때는 한 달에 86만 원. 그걸로 이제 밥 먹으러 가는 네. 거고 맛집 리스트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시군 규모에 따라서 의장의 이 포지션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메리트가 이 작은 중소도시 이 시군 단위로 가면 의장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전이나 연설이나 이런 게 단체장과 늘 같이 합니다. 선거 운동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단체장 출마가 가능한 그렇지. 거예요. 일반 기초의원은 이 단체장 출마하기엔 지역구 관리만 해도 어려운데 의장은 우리가 탐방을 했던 장시원 의원이 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바깥에서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도의원하고 군수하고 이런 것도 수월한 거죠. 근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 관용차, 비서, 업무 추진비 마치 신해철의 돈 큰 집 빠르사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근데 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는 인간의 승진 욕구라고 봐요. 이게 메슬로의 욕구에서 마지막에 인정 욕구 뭐 이런 승진 거구만. 욕구.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대다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네, 본인이 거기까지 가는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런데 그렇다면 동급 최강으로 가겠다. 동급 최강. 네, 동급 최강으로 가겠다는 거고. 이 동네 짱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행여나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면 요 자리를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특히 관변 주민들 있죠. 관변 주민. 관변 주민. 관에서 멀리 있는 주민들도 있고 좀 관변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이 주민들도 막 그 지역구 의원이 재선 3선 4선 하는데 의장 못했다 그러면 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안에서 그것도 뭐 하나. 그래. 형님은 의장 뭐 합니까? 막 약 올린다고. 예. 그런 것도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더하면 안동과 같이 이 예와 명예를 중시하는 데 가면 이게 의장을 하고 끝나고 이 의원직을 그만두는 사람은 이 평생 의장님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이게 단체에서도
뭐 대표 자리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끝내고 나서도 모심을 받는 그렇죠.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의장인 어디 뭐 거죠. 유림회 같은데 가도 의장님으로. 의장님 오셨다. 이 팔선의 이재갑 의원은 의장을 한 지 한참 됐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재갑 안동시의원 보고 의장님이라고 아직도. 부릅니다.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떤 군의회 가면은 군의원이 7명인데 4명이 의장 출신이고 그런 거 있잖아. 군대에 가면은 다 병장이야. 군대 가면 다 어깨 분대죠. 부딪히면 병장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기수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렇구나. 어떤 군의회 가면 돌아가다가 하면서 의장도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모종의 합의 같은 게 이루어져요. 하는 과정에서 다음은 네가 해라. 아하. 요걸 하는데 그런데도 다선으로 고인물처럼 다선을 네. 쭉 하면 의장 출신 의원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 비슷한 게 그 군 지역의 인사 있죠, 인사. 네네. 군청의 국장급 인사. 그렇죠. 국장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인사할 때, 그러니까 과장급이 모인다고 해야 되나? 국장 승진을 국장은 네, 많지 과장, 않으니까. 네. 과장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국장이 대신에 되면 빨리 나가는 걸로.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은퇴를 있죠. 빨리 네, 하는 네, 걸로. 네. 예, 그게 도시 지역에도 있어요. 1년하고 명퇴 바로 네, 바로 신청하고. 제가 구미 시의원 할 때도 어떤 국장이 끝까지 개긴 거야. 그 맨날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서 시위하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근데 그때 도입된 제도가 공로연수제예요. 네. 예, 그러니까 퇴직은 안 되는데 연수를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1년 가량 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승진을 시키고 빈자리를. 그리고 보통은 뭐 그러다가 뭐 어디 시설 공단 뭐죠 공사 네. 공단 이런 데들은 그건 퇴직하고 보내버리고. 나서. 그렇죠. 예. 네. 보통 근데 공로연수제를 이제 없애는 추세일 거예요. 네. 이거 일도 안 하는데 월급 어느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또 지역에는 인사 적체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조금 세고 있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뉴스타파에서 기사로 다룬 것이라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 구의회 김인호 전 의원. 이분은 뭐 아주 논란의 중심이죠. 네, 출입 지금.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네. 몸을 섞어 봐야지 알 수 있다. 너에 대해서. 진짜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을 찍으려면 섞어 봐야 됩니까? 유권자들이? 이놈 자식이. 결국에는 제명이 됐어요. 제명이 됐는데 네. 제명 무효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제명 처분 효력 정지 네. 가처분 네. 이 인용이 됐군요. 네. 그래서 제명은 취소됐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이 됐어요. 예. 예, 본인의 선거구인 달서구 마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남입니다. 함안군의 김현수 전 의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출마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꼴랑 함안군의회에서 받은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였어요. 이 날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명시켜야 되죠. 예, 또 출마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전라도입니다. 곡성군의회 전남에 김을남 의원이 동료 의원과 욕설을 하며 심하게 몸싸움을 해서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여기는 구미 시의회보다 더하네요. 네. 몸싸움까지 했으니까. 네. 구미시의회는 신문식 네. 민주당으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왔죠. 네, 신문식 제 지역구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신문식 의원이 그 욕설. 네, 욕해도 되나요? 재연하실. 욕이 찰지더라고. 야, 이 씨발로마. 그래서 네. 생방송 회의 도중에 욕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당에서 잘린 건 그거 하나가 아닌가? 이유가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건가요? 네, 뭐 딴 이유가 네. 더 있었어요. 열린민주당에 갔는데.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 통합했잖아요. 네. 그럼 공천을 받을 수 있나 했는데 공천 못 못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집안은 통합했지만 본인은 못 들어가고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유망주 편에서 소개했던 구미시 환경미화원 노조 네. 위원장이 출마한 고 지역 있잖아요. 네. 고 지역에 4명이 출마했는데 장난 아니야. 4명 중에 2명이 전과자인데 1명은 뭘 모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고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둘 다 전과 3범 4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만났어요. 선거 기간 중에 그거 전과 사실만 해가지고 버뜨려도 당선되겠다고. 그래. 네.
그리고 김을남 의원은 하여튼 몸싸움을 했고 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방문해서 책상에 돈봉투를 놓고 왔다며 상대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래서 본인이 6개월간 의원 세비를 자진 반납하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의원이 또 곡성군 가선거구에 김을남 의원이 또 공천을 받았네요. 네.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저기 전라도의 네. 전북의 김재 시의원 그 불륜했었던 두 분은 네네. 이번에 다 그냥 그거 안 불륜은 나왔어. 봐줘라. 아니 그 불륜 아니 네. 둘이서 그거 해가지고 네. 몰라요 그거 사건? 아니, 알아요 그거. 시의회 근데 아우팅 됐었나 그게? 그 회의장에서 네네. 난리 났잖아. 이 꽃배마 뭐 이러고 아 그래. 욕하고 막. 아 그렇게까지 갔나? 네. 고미정 유진우 유진우 의원. 네. 고미정. 그 두 분이서 출마하셨네요. 했어요. 이 고미정 의원은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예. 출마를 하시고 그다음에 유진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네요. 같은 지역구 아니죠? 같은 지역구는 아닙니다. 사랑이 깊습니다 두 분이 아주. 그래서 두 분이 화해를 하셨나? 둘이 화해가 공개석상에서 꽃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거는 징계 사유입니다. 꽃배마 뭐 욕하고 막 그렇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유진우 의원이 그때 아마 제명인가 뭐 하여튼 징계를 받았는데. 네. 고미정 의원이 제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불륜을 유진우 의원도 제명이 됐고 네. 둘 다 제명이 됐네요. 당에서 아니 의원에서 의원에서 제명이 되고 이번에 네. 다시. 근데 유진우 의원은 불복 소송을 통해서 의원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다음에? 이창원 대표가 좋아하는 건 네, 돈 가져가는 것보다 저런 그런 게 훨씬 재밌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네. 수의계약에 뭐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내연 공천 논란이 나왔었던 박수현. 그건 내연이라 무섭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그쪽은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둘 다 뭐 그 이미 이혼한 관계고, 네, 그렇죠. 뭐 혼자 있는 관계인데. 두 사람이 원래는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요. 어쨌든 두 사람 입장은. 네,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거기는 뭐 아주 뭐 그리고 박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 의원이 또 애가 뭐 약간 장애가 있고 네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넘어가죠. 네. 오늘은 오늘 그 얘기 그런 게 아니죠. 더러운 스토리를 알겠습니다.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네. 에스텔님 동동이는 몇 살인가요? 동성이는 9살 반에서 10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사람 나이로는 한 환갑쯤 됐죠. 환갑쯤 됐죠. 9살에서 10살 정도 되잖아요. 아재요. 아재요. 편히 쉬십시오. 자, 수도권도 모처럼 나왔으니까 한번 다루겠습니다. 김완규 국민의힘 후보. 이거는 이제 뭐죠? 제12선거구 고양시 제12선거구면 도의원 후보인가요? 이번이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행위에 가까운 거잖아요. 옛날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음주운전 정도면은 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명이 안 되고 이분 또 30일 출석 정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이 정도로 징계 수준이 좀 낮춰졌습니다. 이번에 출마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김향란 현 거창군의회 경남의 거창군의회 의원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업무 추진비를 거창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용해서 6차례에 걸쳐서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독특하게도 2014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나왔어요. 2018년에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어요. 스펙트럼이 넓어 있는 분이네요. 이분이 영향력이 큰 거 봅니다. 네.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게 공무원들을 상대로 잠깐만 이게 불법이에요?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원들을 상대인데 같은 자기 선거구가 되면
진짜로? 네.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비를 써도 네. 그렇습니다. 와, 나 1년에 이거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나 1년에 한 번씩은 동사무소 공무원들 밥 샀거든요. 거기에 우리 지역구 주민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안 된다고? 네. 아, 그럼 나도 걸렸으면은 불구속했으면 됐네. 근데 이거는 근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건 좀 누가 찌르지 않았으면 네. 걸리기 어려운 거죠. 업추비를 쓴 게 문제 아닌가? 네. 나 업추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사비로 쓰면 더 문제인가? 그럴 업추비를 가지고 사실 업추비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업추비를 가지고 이 자기 선거구에 네. 유권자한테 돈을 쓰면 업추비 사용한 법률을 위반한 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업추비를 쓰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많은 이유가 자기 선거구에 아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사비를 쓰는 거는 선거 기간 전에 몇 개월 요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업무 추진비로 써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죠.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2019년이거든요. 네. 쓴 게. 그러니까 업추비로 썼잖아요. 네. 근데 2019년은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네. 그래서 업추비로 이거는 쓰면 안 되는데. 6차례에 걸쳐서 상당한 음식물, 이거 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네요. 네.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밥 사준다고 매수 잘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뭐 더 있을 텐데 너무 많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억나십니까? 오늘 전국 진상자랑을 한편 한 셈인데. 네. 그 최고 아무래도 박종철. 네. 우리 민부기 의원께서 요새 조용하고 계셔가지고 민부기 의원은 출마 안 하잖아요. 출마 못 하죠. 못 하시죠. 그래서 그냥 민원 대통령으로 요즘 다니십니다. 네. 아무래도 박종철 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방은 아닙니까? 네, 주먹질. 이분은 딴 데로 가셔야죠. 그 정도 솜씨를 갖고 있다. 예전에 춘천에서 춘천시장하고 시의회가 관계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2014년 3월에 춘천에서 무슨 복싱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춘천시장이랑 춘천시의회 의장하고 권투 시합이 잡혔었어요. 진짜요? 네, 잡혀가지고 둘 다 장난 아니었대. 막 연습 졸라 열심히 하고 한쪽은 복싱 선수였다 그러고 한쪽도 만만치 않다. 나이도 둘이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한 2살 차이 정도? 그래가지고 근데 시민들이 이제 근데 결국에 취소가 됐습니다. 시합이 취소가 됐는데 근데 시민들 반응이 더 웃겼어요. 어떤 시민들은 안 그래도 볼성 사나운데 건축까지 하려고 했었냐고. 당장 취소해라 이랬는데 어떤 시민들은 오히려 이 시합을 통해서 양쪽의 갈등이 많이 치유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애들이 싸움에서 정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게 2014년 3월에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요 박종철 전 의원하고는 붙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박종철 전 의원하고 아까 누구였지? 욕설과 몸싸움을 했던. 네, 김울남 의원하고 한번 네, 전남 곡성군의회 김울남 의원과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 간의 영호남 매치를 한번 네, 주문을 해봅니다. 근데 박종철 전 의원은 당선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예, 박종철 전 의원은 전국 최하 득표율을 올리기를 기원하면서 예천 군민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권투가 아니라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민비 일학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론됐던 의원들 성함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동네 투표용지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요런 분들이 출마를 안 하신 지역일지라도 최대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뭐 뜰 수도 있는 거고요. 뉴스타파에도 저희가 얘기 안 한 거 말고도 여러 사안들이 또 뉴스타파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띄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구 MBC 빅벙커를 보시면 그 아마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겸직 문제를 최근에 다뤘거든요. 네, 대구와 부산의 의원들 상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 MBC 빅벙커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PD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배우자 그렇죠. 이창원 대표와 같이 사니까.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고 배우자 다른 사람이 한 프로그램 에피소드인데. 네네. 하여튼,
수제로보님이 기초의회는 그럼 내각제하면 부작용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내각제론자잖아요. 근데 기초의회에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장 군수를 그러면 내각제로 그렇죠. 의원들 뽑아놓고 돌아가면서. 근데 요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시장 군수 깜들이 의원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장 군수 하려면 의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네. 국장급 정도는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정무직으로. 장관들 하듯이 국장급 정도는 이렇게 자기 정무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가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의원들끼리 뿜빠이해서 의원이 국장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또 네. 공무원들은 반발하는 난리 나겠지. 국장 자리 없어진다. 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 앉히는 자리를 새로 신설해야 될 겁니다. 네, 기존의 국장을 앉히면 안 되고 부시장하고 국장 사이 정도의 그 직제를 신설을 몇 개를 해줘서 무슨 그러니까 지방 장관 뭐 하여튼 이름을 그렇죠. 뭐, 아니면 부시장직을 늘리든가 예, 무슨 단장을 만들든가 그 사이에 단장 예, 실장들을 만들던가. 예, 그렇죠. 이야, 그러면 만약에 광역단체장을 내각제로 하면 홍준표가 시의원 선거에 나오겠네.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그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장 단체장 가짜나 썼지. 말을 못 하겠어요. 단체장감들이 의원 선거에 일단 나와야 되는 예, 요게 있고 그리고 저는 전제 조건이 더더욱이나 그 기초의회 지방의회에 내각제가 도입이 되면 더더욱이나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로 뽑아야 돼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유럽은 다 그렇게 하죠. 아. 유럽은 의장 그 시장을. 시장이 시의원이죠. 예. 아 그래서 파리 이런 데는 뭐 부시장이 10몇 명, 20명 거의 가까이 되고 그럴 수 이런가? 있죠.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시의원, 도의원 겸직 이런 거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겸직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네. 유럽의 네. 의원도 겸직하잖아요. 그렇죠. EU 의원도. 프랑스는 국무총리가 파리 시장을 겸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크 시라크. 시라크가 파리 시장 출신으로 총리가 겸직도 됐을까요? 했었고. 겸직을 했었다고? 예, 예. 그리고 이 겸직을 하기가 쉬운 게 의원 내각제면 시장의 업무량이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탈리아에 생태 좌파 자유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의 대표가 어느 지역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단체장 하면서 당대표 하기 어렵잖아요. 당체장 하면서 최고위원 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염태영 이런 사람들 떨어지고. 뭐 예. 박우섭, 인천 박우섭 이런 사람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는 단체장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여러 개 맡아서 나눠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민비일학 선거 전 민비일학 최종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편으로 지방선거 전 마지막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총정리 편으로 넘어갑니다.